자, 오늘 왜 또 그래? 핵심 코너죠. 질문 실종의 시대 그 책임과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언론인들은 왜 질문하지 않는가? 이건 사실은 그 이번에 그 카메라 설치하는 대통령실 브리핑 룸에 카메라 설치하는 이슈와 관련해서도 기자들 질문 안 하던데 뭐 잘됐다, 꽃이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도 뭐 비판할 거 비판하고 조금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알리고 싶다 하는 부분은 또 언론인의 입장에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우선은 질문에 앞서서 질문 왜 안 하느냐, 질문 실종의 시대에 앞서서 수신료 문제, KBS 문제, 또 KBS 출신이시고 KBS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수신료 통합 잔치 이 뭡니까? 수신료 통합 잔치와 KBS 파티 이 뭡니까 이게? 사실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제 KBS 장악의 신호탄이 됐었던 것이 바로 수신료 분리 징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1년 동안 수신료 분리 징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입법을 통해 가지고 방송법에 다시 통합 징수를 명확하게 하면서 KBS의 이런 혼란 상황이 좀 사라졌어요. 지금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노력한 거는 KBS 본부도 노력하고 그리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도 입법 노력을 해주고 그렇죠. 해서 어쨌든 통합징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것을 파우치 사장인 박장범 사장이 본인의 공이다 라고 포장을 하면서 이제 사내에서는 이제 사실 그날 재의결됐을 때 무기명 투표였는데 박장범 사장이 본인이 국민의힘 표를 거의 한 60표 정도를 갖고 왔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확인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하면서 60표는 안 되지 않았어요? 그게 공개가 안 되기 민주당에서 때문에 반대를 찍었을 수도 있다. 본인 그 사측 피셜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표를 이만큼 끌어왔기 때문에 통합징수가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사실 공치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전에 가결될 때 민주당 이탈표가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민주당은 당론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통합징수가 됐다고 해서 본인이 지역국을 돌면서 사실은 시청자 위원들 만나고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음주 가무를 막 즐겼어요. 근데 그걸로 부족했는지 오늘 했나요? 그럼 지금 하고 있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죠? 지역에 있는 시청자 위원들과 가족들을 그 여의도 KBS에 불러서 국민들이 신청해서 봐야만 하는 가족음악회를 무료로 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저녁에 아마 제가 알기로 뷔페 이런 거 먹으면서 고가의 뷔페를 대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광내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잘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박장범 사장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공적을 막 남겨야 되니까 지금 사실 KBS에 많은 자회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회사 수탁비 2천만 원을 올려주는 거를 거부하면서 지금 요 행사에만 지금 약 1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의 수탁비 2천만 원이라고 하면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슈가 됐던 거는 저희가 또 언론노조 지부 중에 KBS 비즈니스 지부가 그럼 지부가 이제 그 업무가 KBS에서 위탁받은 일을 하는데 그게 이번에 자회사에서는 엄청 줄이고 이번에 노사합의가 좀 잘 돼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겨우 그러니까 진짜 작은 돈이죠. 2천만 원 정도를 KBS에다 좀 더 증액해서 달라고 요청했더니 회사가 동결이다. 예산 없다. 그 돈은 결국 이제 임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임금이나 아니면은 복지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2천만 원이면은 지금 박장범 사장이 하는 오늘 1억짜리 행사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분은 지금 나가셔야 될 분이 지금 자꾸 나가서 공적을 쌓으려고 하시는. 안 나가고 싶어서 뭔가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KBS에 있을 때도 얼굴 나오는 거. 기사를 거의 써본 적이 없는. 기자일 때. 기자일 때도. MC만 하던 분이어서 아마 지금도 본인이 사장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고 약간의 뭐 KBS를 대표하는 MC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스타가 되고 싶구나. 참. 못 쓰겠습니다. 많이 알리신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알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붙잡고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알아요. 파우치? 박장범?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최근에 KBS 본부에 제가 알기로는 회사 측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본부에. 우리 노조에. KBS 본부에 공식 공문을 보내서 파우치란 말 쓰지 마라.
그 파우치도 안 썼죠. 공문에서도 파우치를 못 썼어. 파우치라고 공문에도 파우치라고 못 써서 땡땡땡이라고 표현하지 마라. 모두가 아는 그것 쓰지 마라. 무슨 볼드모트라고. 그 웃기잖아요. 그 뭘 쓰지 말아야 될지가 명확하게 공문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뭐 어떻게 쓰든지 안 대응할 쓰든지 할 텐데. 우리는 땡땡땡 박이라고 써본 적이 없다는데. 그러면 파우치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장 눈치 보여서 그렇죠. 사장 그렇죠. 이름 앞에 그렇죠. 파우치라는 거를 회사에서 못 따는 거잖아요. 근데 공문을 보내야겠고. 웃지 못할. 네. 재밌는 에피소드네. 그거 혹시 뭐 대응을 어떻게 하셨나요, 공부에서? 근데 진짜 대응하기도 정말 짜쳐서.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짜쳐서. 네. 그래서 일단 그냥 무시했다. 무시했죠. 지금도 열심히 성명에는 파우치 박이라고 쓰고 있어요. 땡땡땡이라고 쓰지 말고 공문에 제대로 줘라. 그렇죠. 생각해보겠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신료 문제가 사실은 그 KBS 말씀하신 대로 그 KBS 장악의 신호탄이었고 이 수신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 KBS 공영방송 KBS를 흔들어도 되냐 싶을 정도로 이 난리가 났었는데 방통위도 이때 윤석열 정부에서 분리징수를 강행할 때 침묵했단 말이죠. 그냥 뭐 정부에서 하니까 뭐 그냥 동조했단 말이죠. 근데 이재명 정부 오니까 슬쩍 통합징수 환영한다 뭐 이런 업무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저는 정말 희대의 보도자료 중 하나가 방통위가 그 통합징수, 분리징수 갈 때 네.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신료를 안 내면 이제 KBS에서 뭐 이제 뭐라고 그래요? 체납해서 이제 뭐 절차를 진행을 할 텐데 그렇죠. 이거의 최종 결정을 방통위가 해야 하니 이걸 안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맞아요. 국가기관이 전 국민이 내야 할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보도자료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통합징수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방통위도. 그래서 좀 답답한 게 그때 그 보도자료도 그렇게 나갔지만 최근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청문회에 나가서 통합징수법안 통과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 그 KBS 직원 4,000명을 살리자고 5천만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갖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수신료에 대한 약간 잘못된 생각인데 네. 수신료는 선택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법상으로 보면 좀 그 법에는 이제 수상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의무 분담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표현하는 거죠. 마치 KBS를 안 보면 안 내도 된다는 식의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방통위에 있는 김효재 전 위원장이라든가 이진숙 위원장이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KBS를 마치 안 보면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정권 들어서 이제 뭐 정부 조직 개편이나 뭐 공영방송과 관련된 어떤 법제나 이런 것에 대한 개편이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수신료 문제가 이제 더 이상은 정쟁화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디어의 공공성의 핵심에 있는 이 공영방송의 재원을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 문제를 정말 수기하고 고민하고 또 국민 여론을 모아서 이제는 좀 한 단계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수신료 이슈는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하지 않는 기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신이 본 이제 내신 저널리즘.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제 이슈가 된 파이낸셜 타임스의 서울지국장이 이슈가 된 인터뷰를 한번 했었습니다. 최근 굉장히 인터넷에 많이 퍼지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인터뷰하려고 했더니 거의 뭐 탈레반 수준의 검열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자극적인 표현도 썼어요.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었죠? 그 대통령 인터뷰를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 데이비스 지국장의 표현에 따르면 인터뷰를 요청을 했더니 질문지를 내놔라. 그래서 질문지를 주면은 우리가 검토해서 질문도 조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답변을 하면은 그 답변 내용을 기사로 어떻게 썼는지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컨펌을 해야지 기사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수준의 조건을 요구를 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사에다 이런 조건이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야 이건 탈레반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 하지 말자.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이런 조건으로는 못한다. 아니 다 박정범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파우치로 써줘야 되고. 이 정도로 이제 언론이
언론에 대한 이제 어떤 통제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거기에 또 하나 그 이야기가 부산 엑스포는 선물이라는 최태원 SK 회장한테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안 했다고 해서 또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장이 민간 유치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자기가 들었을 때 지국장이 자기가 봤을 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하더라.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600억 달러 수익이 날 거다. 뭐 이런 이제 그 위원장으로서 최태원이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 근거가 뭐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안 하더라. 참 놀랍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를테면 시민들도 한국 기자들은 질문을 안 한다라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사실과는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도 그때 뭐 질문을 못 해가지고 다른 나라 기자가 막 질문을 하더라. 이런 너무 부끄러워. 그것도 신기한 기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한국 기자들이 사실은 취재 현장에 가보면 항상 많은 기자들이 있고 또 뭐 브리핑룸에도 많이 앉아 있고 한데 질문을 이를테면 우리가 백악관 무슨 그 뉴스 대변인 그 브리핑 할 때 보는 것처럼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려고 하잖아요. 한국 기자들은 막 손드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한국 기자들은 질문을 안 한다는 그 명제에 동의를 하시는지 일단 기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시민들의 오해는 기자들의 책임입니다. 일단 그거는 인정하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한다. 다만 이제 현직 기자로서 좀 변명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특히 이제 데이비스 지국장 얘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궁금했어요. 기자들이 왜 질문을 안 했을까? 이 간담회가 도대체 무슨 간담회일까? 찾아봤더니 최태원 회장이 국내에서 한 기자 간담회는 외신 기자 클럽 간담회밖에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간담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찾을 수 있는 거는 그것뿐이었고 그 만약에 그 간담회를 얘기한 거라면 외신 기자 간담회거든요. 내신 기자들이 못 갑니다. 거기에 내신 기자들이 없었는데 거기서 질문이 없었다는 이유로 내신 기자들을 비난하는 거는 약간 좀 억울하다. 아니면 이제 근데 그 지국장 인터뷰 보면 내신 기자랑 외신이 같이 있는 자리라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자리인지는 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도 그거 보니까 그 지국장은 이제 광고주의 문제 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자가 나중에 우리는 최태원 회장한테 그런 질문 못한다 라는 이제 답이 왔다라고 이제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약간의 좀 다른 나라 언론들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국가적인 행사 이런 걸 때 이제 정부와 언론이 한 팀이 되는 좀 경향. 그러니까 고객 중심에.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야 된다는 거에 언론이 다 그냥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질문을 잘 안 하는. 이거 어떻게 조지냐. 근데 이게 사실 국민들한테 제대로 실상을 알려야 될 책임도 있는데 그렇죠. 전 국민이 마치 부산 엑스포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기사들 보면 다 약간 장밋빛처럼 썼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역효과를 생각하면 사실 기자는 기자대로 질문할 거 궁금한 건 질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이제 부산 엑스포라는 이제 그 특이한 사안과 관련해서 뭐 그런 그 언론의 성향 을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광고주의 문제. 그래서 90년대에 그 김중배 선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중배 동아일보 김중배 기자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는 그 국가 권력이 아니라 자본 권력에 우리가 시달리는 시대가 됐다.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명해진 발언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광고주라는 게 기자들에게 또 언론에게 주는 압력이라는 것도 굉장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광고주는 뭐 간부가 관리한다. 기자 머리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게 간부를 매개로 해서 그 기사는 빼자. 뭐 이런 식으로 데스킹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많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평소에 인식을 갖고 계셨는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좀 뭐 이렇게 군소 매체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언론 노조에 가입할 정도의 그런 매체라면은 아마 전혀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아예 기사가 빠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좀 이렇게 마사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실명인데 뭐 이니셜로 나간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뭐 배려라든지 영향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아예 그냥 뭐 이렇게 나갈 기사가 안 나간다든지 뭐 안 나갈 기사가 나간다든지 그런 일은 저는 적어도 언론 노조에 가입할 정도의 사업장이라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매체의 규모나 그다음에 공영이냐 민영이냐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공영방송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영 언론이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으면 민영 언론들도 좀 함께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게 되는데 상업성 경제를 계속하고 수익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런 예를 들어 뭐 기자들한테 영업을 요구한다거나 그 출입처 가서 광고나 협찬 받아오게 한다거나 이게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도 작은 언론사나 뭐 이런 쪽에서는 사실 그런 요구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어디 가서 여기서 협찬을 받아와야 되고 여기서 뭘 광고를 따와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제대로 비판하고 하기 어렵죠. 그렇죠. 가뜩이나 최태원의 SK의 총수 앞에서 거기서 비판적인 언론을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근데 해야 한다 언론이 그거를 놓치면 사실 언론으로서의 영향력은 더 적어지는 거고 자본 권력은 더 언론을 우습게 볼 것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거는 뭐 공영방송의 역할 많이 있진 않겠지만 공영방송이 이를테면 선도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훨씬 자유로운 어떤 조건 속에서 권력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러면 이를테면 조금 작은 매체들도 혹은 민영 매체들도 거기에 또 동참하면서 같이 질문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방송사법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방송사법 무쇠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부끄러운 기억도 하는데 사실 이런 기자들이 이제 비판받는 게 어느 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에 따라 어떨 땐 기레이가 됐다가 어떨 때는 되게 훌륭한 기자가 됐다가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 예전에 천안함 발표했을 때 그때 이제 국방부 담당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그때 한참 파업하다가 복귀한 날 국방부에 갑자기 저희 총 맞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시 받고 천안 급하게 발표자에 간 거예요. 근데 어뢰를 딱 끊어놨는데 거기 이제 1번이라고 딱 써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 국민한테. 내가 보다 저게 1번이 남아있을 수 있나? 어뢰에? 그건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사실 그 지국자 말대로라면 당연히 질문 던져야 돼. 1번이 그게 바닷속에 오래 있는 남아있을 수 있냐?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궁금하면 질문해야 되는데 그 라이브 되는 생중계 현장에서 MBC 기자가 이걸 천안함에 1번에 의심을 품는다 라는 인식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저것도 MBC 좌빨인가? MBC 좌파인가? 이런 인식. 그 부담 때문에 할까 말까 질문할까. 근데 또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도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전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방송에 손두고 저 MBC 기자인데 1번 남아있으면 질문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한 3, 40분 있다가 뒤에 그때 YTN인가 아니 어느 매체에서 질문을 했어.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해갖고 이게 참 기자라는 게 정말 매 순간 준비되고 계속 고민하고 하지 않으면 순간 저도 기레이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총 맞고 간 현장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어떤 질문, 비판적인 질문을 특히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총 맞는다는 게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닌데 예정에 없던 지시를 받아서 누가 뭐 이렇게 자기 담당 업무가 아닌데 그 출입처에 누군가 없으니까 통일부 저 그때 출입할 때인데 이제 갑자기 그 발표 현장에 갔던 거죠. 그걸 총 맞는다고 하거든요. 은어로. 리포트 총 맞는다. 리포트 총 맞는다. 사실 일본도 약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총리실의 어떤 비리였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총리실 기자들은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어떤 사회부 기자가 문제의식을 갖고 총리실 브리핑을 들어간 거죠. 가가지고 계속 비판적인 질문을 하니까 총리실 출입 기자들은 쟨 여기 출입기도 아닌데 와가지고 왜 이상한 질문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따 아닌 따 같은 걸 시키고 뭐 그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꼭 또 출입처의 문화 뭐 그럴 수도 있고 거기서 뭐 하여튼 기자 개인의 기자로서의 책임감을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훅 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외부적인 권력의 문제, 뭐 광고주와 국가 권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권력의 문제,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질문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문화의 문제, 또 창피할까봐 못하게 되는 어떤 뭐 개인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스스로 검열하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또 기자들만 질문 못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일반 시민들도 학생일 때 질문 잘 못하잖아요. 한국인들이 질문 잘 못하잖아요. 주입식 교육에 이상한 질문한다고 욕먹을까봐 수업 시간 늦어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질문하러 와요. 따로 뭐 이럴 정도로 수업 시간에 질문 잘 앞에 안 왔죠. 뒤에부터 앉죠. 기자들도
위원장 옆에도 잘 안 하는. 위원장 옆에요. 거기는 이제 안 한 짓만 하고.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저걸로 해서 위원장 네. 옆에도 많이 잘 앉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질문 잘할 수 있는 뭐 문화 만들기도 네. 뭐 이게 전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뭐 비판 의식을 갖는 문화도 네.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화를 이끌어가는 건 저는 어쨌든 언론이라고 생각하고 네. 권력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비판하고 목소리 내는 언론 문화가 더 강하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